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지금 현재 국회 물포련 운영 부회장을 맡고 있는 당구대 덕구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이제 발제를 맡아주신 이 배덕효 위원장님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발표할 내용은 통합 물관리를 향한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란 제목으로서 지난 2달 동안 저희 국회 물포럼에 물관리기본법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원의 김익재 박사를 비롯해서 5분이 참여하셔서 본 발표 자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019년 6월서부터 저희가 물관리 1호나가 진행이 됐는데 그 물관리 기본법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1기 물관리위원회의 성과를 돌아보고 마지막으로 새로이 출범한 2기 물관리위원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물관리 기본법 제정의 그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요. 97년도와 2005년도에 물관리기본법이 발의가 시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그 제정이 안 되고 있다가 2018년 6월에 주승용 부의장이 물관리기본법을 발의를 하셔서 제정이 됐고요. 그로부터 1년 후에 물관리기본법이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처음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요. 이어서 유형물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2년 후에 비로소 이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은 부합성 심의를 마치지 못한 채 종료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제정 배경과 취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나은 것 같습니다. 물 관련 업무가 국토부와 환경부 5개 이상 부처에 산재해서 연간 5천억 이상의 예산이 낭비가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5월에 물 관련 3법 정부조직법과 물관리 기본법, 물기술 산업법이 통과가 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수질 수량 또 지하수 지표수 광역 지방 상수도 관리 기능을 한 개의 부처인 환경부가 일원화로 관리함으로써 이제 비로소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얻게 됐습니다. 당시 의원 248분 가운데 찬성 148표, 반대 73표, 기권 23표로 물관리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오랜 수원이었던 물관리 기본법의 내용은 여기 잠깐 저희가 적어놨는데요. 이 구조는 다음과 같고요. 물론 1장과 2장에는 기본 목표와 정의,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총괄해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하는 물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이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물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 그 다음에 물분쟁 조정의 기능, 맨 마지막으로 물문화 육성과 국제협력 이렇게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TF에서는 이 중에서 이 3년 동안 시행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쟁점이 됐던 4가지 분야입니다. 첫 번째 물 관련 법정계획 정비 분야고요. 두 번째로 물분쟁 조정 기능 분야, 세 번째는 물 관련 위원회의 정비 분야, 네 번째는 물 관련 정보와 예산 분야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4가지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저희들이 돌아보니까 저희 국회 물포럼에서 2019년 1월 정확히 3년 전인데요. 이때 이러한 아직 이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그때 제기되었던 질문이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물관리위원회 사무국이 없을 때 과연 환경부로부터의 독립성은 보장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요. 두 번째는 이 국토부로서 넘어온 많은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위원회와 또한 많은 법정 계획을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러한 것들이 3년 동안 시행되면서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저희 TF에서 내린 판단은 그다지 이 부분에 진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물 관련 법정계획 정비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모두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부 이러한
과 제도가 아직도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물 관련 기본법이 국내에는 84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국토부와 환경부가 통합이 되면서 나와 있는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다양한 형태의 법정 계획들이 아직 산재해 있는데 그 중에서 3년 동안에 2개만이 통합이 됐고요.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환경부 내에 일단 법정 계획이 빨리 정비가 돼야지 그의 타 부처, 여기 나와 있는 타 부처들이 물 관련 법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처들이 서둘러서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형물관 종합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아직도 정비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라든가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소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은 이 심의기구가 물론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다 이 법정계획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있고요. 그 예산이 중복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하천 유역 수자원 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심의기구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인데도 이게 120억 정도의 큰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기에 물 관련 법정계획이 통합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타부처에 관련된 물 관련된 계획은 농축산식품부, 행안부,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또한 우선적으로 환경부가 이런 법정 계획을 정비한 이후에 조속히 타 부처에 있는 물 관련 계획들도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로 인해서 법정 계획 정비가 지연됨으로써 약 매년 저희들이 추산하기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이 이전에 통합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집행이 되고 있어서 과거 3년 동안에 이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3년 동안에 약 3,000억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집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으로는 물관리위원회는 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관리기본법 32조를 보면 물 분쟁 조정에 관해서 이렇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까지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위법인 하천법을 보게 되면 여기에 물 분쟁이 생겼을 때 환경부 차관이 이러한 것들을 조정을 하고 거기에는 분명한 법적 효력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상위법인 물관리기본법에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모순적인 이러한 법령은 조속히 다시 한 번의 어떤 물관리기본법을 개정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이제 부처별 아직도 산재해 있는 위원회 현황입니다. 모두의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이런 조정 예전에 있는 위원회들이 계속 산재해 있는데요. 특히 한 예를 들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수장기 이 수자원 장기 계획 같은 경우도 이제 하천법에 의해서 국가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법 상태에서는 이것을 거치고 또 국가물관리위에서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 가지 농어촌 물이용 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심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이 집행이 되는 수립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회들을 조속한 시간 내에 정리가 돼야지 지금 이 남부 지역에서 심한 이 갈등 가뭄의 문제라든가 낙동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물 분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물 정부와 통합입니다. 본 윤석열 정부는 이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을 해서 이 모든 소위 말해서 공공행정 분야에서 정부화를 추진할 강력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 분야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물환경 정보 시스템을 보게 되면 수질과 수생태에 관련된 정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자원 관련된 정보를 찾으면 다시 이 국가 수자원 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을 들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분산돼 있고 더더군다나 이 농업용수 부분은 농촌용수 종합 시스템에서 그것들이 관리가 되게 있습니다.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원인을 찾아보면 각각의 법령에 근거해서 정보 공개가 되다 보니까 법령 정비가 안 된 그러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쟁점은 물관리위원회의 예산과 중기재정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물관리위원회는 그 위상에 맞게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특별 회계에 거기에 물오염 관리 프로그램 내에 그다음에 수질 개선 기반 구축 단위 사업에 일부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의 독립성과 위상이 격이 안 맞는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의 규모를 보더라도 2020년, 2021년에 95억이었다가 그다음에 계속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이 시행이 되면서 유역 중심의 물관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려면 분명히 이 물관리위원회 역할이 더 커지고 또 활동도 많이 커져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에 대한 제약 때문에 과연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기 물관리위원회의 성과를 잠깐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우리 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관리위원회에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천 부분을 일원화시킨 거라든가 또 통합 물관리 협의체를 구성한 부분은 굉장히 높은 성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1기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요. 특히 이제 금강, 영산강 보처리했던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역시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이 시행이 안 됐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TF에서는 이러한 1기 물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물관리위원회 본질적 역할을 했는가, 두 번째는 균형적 역할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국가 물관리의 철학과 방향을 선도 지시했는가, 두 번째는 물관리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가, 세 번째는 법에서 정한 위원회의 위상을 확보했는가. 이 균형적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물 현안과 물 갈등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여러 가지 기본 원칙과 대책을 제시했는가, 두 번째는 국가 및 유역 물관리 계획의 체계와 정비를 지원했는가, 세 번째는 범부처 물 관련 법령 체계가 정비되었는가, 네 번째는 유역 거버넌스의 구축을 통해서 유역 물관리 현안을 해결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역사상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가시적인 성과였습니다. 반면에 최상위 계획으로서는 영향력이 크지 않았고요. 또 실행력이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역물관리 종합계획이 끝내 의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사무국의 부재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사실은 사무국이 맨 처음에 저희들이 3년 전에 했을 때도 사무국의 부재가 과연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처럼 역시 사무국이 없는 지원단의 형태로는 한계가 많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스스로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을 물관리위원회가 맡아서 수행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갖고 여러 가지 집중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일본도 물순환정책본부라고 해서 우리랑 동일한 통합물관리의 본부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소통과 조정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환경부 산하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산자부, 농림부, 행자부 간에 물 관련 업무의 통합과 조정 또 소통이 어려웠었다라는 거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전히 이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물 관련 부처 간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갈등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기의 성과와 또 여러 가지 비전과 더불어서 2기에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좀 개선할 수 있는 역할과 다음과 같은 역할과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일관적으로 말씀드린 이 법정계획과 그다음에 타 부처의 법정계획을 조속히 정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산재대에 있는 그 물관리위원회들을 국가물관리위원회 또 유역물관리위원회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물관리기본법에 근거한 부처 간의 정책 협의와 조정, 그 법령의 계획과 통합 정비가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유역위원회, 중심이 되고 있는 유역위원회가 거버넌스 역할을 강화하고 그리고 유역의 통합적인 물관리라는 협의와
조정이 가능하도록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하나는 이러한 물관리 기본 계획 수립에 대한 것인데요. 수립 체계가 물관리 기본법에는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가 환경부 장관으로 되어 있고 유역 물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는 유역 물관리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격이 좀 맞지 않습니다. 국가물관리계획의 수립권자는 국가물관리위원장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물관리위원회로 다시 복귀시켜야 되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국감의 유역 계획이 이번 지난 1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연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사무국의 독립된 사무국의 설치, 이 사무국은 이 위원들이 좀 더 전문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전문성과 행정 역량이 필요한 그러한 사무국의 설치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은 사실 물관리기본법과 시행령의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1기에서 마련된 여러 가지 국가물관리기본법에 대한 수립 이후에 더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2기의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